여기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쿠팡 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착각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시각의 마지막. 그러면 지금 주가는 싼 건가? 지금 쿠팡 투자해도 되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려 섞인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죽죽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도 뭐냐? 맨날 그렇지 뭐. 별거 아니잖아. 개인정보 뭐 다 원래 노출된 거 아니었어? 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 냄비 근성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개돼진 거 몰라? 조금 지나면 뭐 10만 원 주면은 SKT 그냥 써. 쿠팡도 똑같을걸? 쿠팡 대체할 거 없어. 지금 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카드 매출 뭐 회원수 이런 거 감소했을 때 지금이 줍줍 기회야. 이런 게 지금 첨예한 거야. 쿠팡이 망할 거냐? 정말 이제 큰일 날 거냐? 아니야. 얘네 정말 이 서비스가 쿠팡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이제 힘들어졌어. 잠깐 떨어졌으니까 바로 반등할 거야. 지금 주식 사야 돼. 이런 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쿠팡 사태를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그걸 숫자로 바꿔보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봤고, 그리고 이거를 투자자로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주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쿠팡의 주가가 어제는 2.8% 올랐네요. 최근 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한 33달러 정도 되네요. 그게 9월 달이었고, 그러고 나서 주르르 떨어져가지고 지금 20달러,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내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60조 원 정도 되는 대형주예요. 이게 30% 떨어진 거는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다른 애들은 어땠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회사의 상장돼 있는 거래소 나스닥 올랐죠? 9월부터. 그러면 미국의 피어 그룹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는 아마존 한번 볼게요. 아마존 9월부터 소폭이지만 올랐죠. 한 10% 올랐어요. 그럼 한국의 실제 영업상 최대 경쟁사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9월 17일부터 네이버도 뭐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쟁사, 해외 피어 동종 업계, 그 다음에 상장된 지수 모두 다 오르고 있는데 쿠팡만 30% 하락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미가 당기는 것도 당연해. 그럼 요 정도면 싼 거냐?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칼날을 잡으면 손 베이고 큰일 나냐? 피 철철 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적인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안 좋은 기업이면 뭐 주가가 싸건 내렸건 뭐 시장에서 뭐라고 하건 청문회를 가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좋은 기업만 살 거니까.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만 투자해서 장기간 꾸준히 돈 버는 게 우리 더퍼블릭 자산운용 그리고 유튜브 에이블리 분들의 철학이니까 좋은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 첫 번째 스토리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이 IT 버블 이전에 1990년대 창업해가지고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시작해서 뭐 지금이야 뭐 킨들도 팔고 알렉사 스피커도 팔고 AWS 사업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일단 투자를 많이 해. 배송망도 깔고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높이는 그런 투자도 하고 해서 고객들이 아마존 없으면 못 살게 어려운 말로 락인 자물쇠 딱 잠근다. 락인 시키고 나면은 돈 버는 건 나중에 따라온다. 그냥 따라오는 거야. 돈 벌려고 마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마존이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검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될까? 맨날 이렇게 적자 보는데 사람들이 아마존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PER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까요? 아마존 주가 한번 다시 보자. 장기 주가. 제가 사실은 구글만큼 좋아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볼래요? 최근에는 주가가 뭐 별로 안 올라가지고 무슨 하이닉스 짱, 엔비디아 짱, 알파벳 짱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볼래요? 야, 이거 0.1불, 1불, 2불, 0. 뭐 1불, 2불, 1불, 2불, 3불, 4불 뭐 해가지고 2011년까지만 해도 10불 언더였어. 10불 언더.
그러고 나서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하다가 170, 180, 190, 200 지금 240이 됐다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0.1불부터 240불이니까 2,400배가 올랐어. 2,400배. 여기서부터는 20년 동안 200배 올랐어. 여기서부터는 10년 동안 10배 올랐어. 이런 주식이면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쿠팡은 훨씬 더 늦게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아마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 아, 얘네도 이렇게 다 배송만 깔고 나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마켓플레이스 이커머스 1위가 쿠팡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 쿠팡의 고객은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가진 돈을 다 쿠팡에서 쓸 거야 라고 한 게 이게 아마존 스토리입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쿠팡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나 공부해 둘 게 뭐냐 하면 아마존은 영업이익이 69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69.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70조 원, 100조 원 정도 돼. 1년에 버는 돈이 100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26년에 100조 번다고 하잖아요. 아마존은 이미 2024년에 100조 벌고 있었어. 근데 이 100조 중에서 60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쇼핑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AWS라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게 60%야. 쿠팡 이런 거 하나요? 안 하잖아. 물론 앞으로 할 수도 있지. 앞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존 스토리가 사실이고 쿠팡도 아마존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아마존과 단순 비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팡의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 쿠팡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존 스토리 말고 코스트코 스토리 또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스토리 뭐냐? 아마존이랑 비슷해. 아마존은 온라인, 코스트코는 오프라인. 이게 다른 점이지. 뭐가 비슷하냐? 물건을 정말 싸게 줘, 고객들한테. 피자도 싸게 줘, 핫도그 싸게 줘, 물도 싸게 줘. 싸게 주니까 처음에는 마진이 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손님들이 다 그냥 코스트코 가는 거야.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가고 오프라인에서 꼭 필요해, 당장 뭐 필요해 라고 하면은 코스트코 가서 구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진율은 낮아 보이는데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는, 그게 코스트코 스토리. 여기에서도 재밌는 거.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 기업 소프트웨어가 60% 영업이익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나누기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코스코는 많은 분야를 멤버십 피로 법니다. 코스코 가려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제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가려고 하면 내가 그 코스코 회원이어야 돼. 근데 그 회원이 유료야.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 뭐 몇만 원 내겠죠? 그렇게 내고 나면 그 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싸게 물건을 공급해줘.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본전 심리 때문에 코스코를 계속 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본전을 뽑아내는 거고, 소비자는. 근데 코스코는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내가 저마진으로 물건을 팔아도 회원비라고 하는 거는 고마진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저는 회원 아니지만 쿠팡 와우 회원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쿠팡 와우 회원인 사람들은 코스코의 멤버십 피랑 똑같은 걸 내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이 쿠팡 와우여야 뭐 이길 배송대, 무료 배송대, 무료 반품대, 뭐 쿠팡 플레이 무료, 쿠팡 이츠 배송비 할인 뭐 이런 거 해주잖아.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쿠팡 와우를 가입해놨는데 이 가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쿠팡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 끊기가 어려워, 좀 이제 부끄럽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쿠팡 와우 회원수가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근데 이게 가족끼리 아이디 공유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수가 2점 몇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쿠팡 와우 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난 탈팡 안 해서 좀 쪽팔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 아까 8%만 감소했다고 했잖아. 회원의 8%. 92%는 그대로야. 1,500만 명의 회원인데 이 예전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최초의 쿠팡 와우라는 걸 도입할 때 2,900원이었습니다. 월 2,900원. 근데 2021년에 이거를 4,990원으로 무려 70% 올립니다. 멤버십 피를 70% 올린다니까? 무슨 헬스장 다니다가 한 달에 10만 원 다니다가 갑자기 17만 원 줘 이러면 다니겠어요? 안 다니지. 근데 그거는 경쟁자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옆 헬스장 가지 뭐, 커뮤니티 센터 가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 쿠팡은 대체자가 없었던 거야. 그랬다가 2024년 2년 전에 또 7,980원으로 또 60% 올립니다. 원래 2,900원이었던 게 거의 3배 오른 거야. 3배.
여기다 1,500만 명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와우의 회원이 1년에 쿠팡한테 내는 돈이 얼마냐면 1조 4천억입니다. 진짜 많죠. 1조 4천억을 여러분들이 회원료로 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쿠팡이 돈 어떻게 버나 한번 봅시다. 쿠팡 여기 세부 정보 더보기 눌러보면 구글 파이낸스에서 대강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요. 연간 들어보세요. 연간. 주식을 볼 때는 막 이렇게 뭐 이번 달에 잘했나 못했나 이번 분기에 뭐 잘했나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크게 먼저 봐. 1년 단위 뭐 몇 년 단위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쿠팡이 2024년에 보면 1.5억 불의 이익을 냈고요. 이때 보면은 13억 불의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난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대강 평균을 내보면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는데 한 7억 불 정도 버는 거야. 7억 불. 뭘로? 이익으로. 7억 불이면 얼마죠? 1조. 1조 정도를 이 회사가 이익으로 버는 회사인데 아까 쿠팡, 와우 여러분들이 회원비 얼마 낸다고? 1조 4천억 낸다. 만약에 쿠팡, 와우를 모두 다 해지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해지하잖아? 그럼 얘는 1조 벌던 게 바로 적자 전환하는 거야. 반대로 1조 4천억을 벌고 있는데 뭐 몇 년에 한 번 얘네가 가격을 인상해 왔으니까 만약에 2024년에 올리고 2021년에 올렸으니까 3년에 한 번씩 올렸어요. 2027년에 이 회사가 또 한 60% 와우 회원비를 올려. 10,000원을 올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원래 1조 벌던 회사인데 그냥 회원료 인상으로 1조 7천억을 벌게 돼. 그러니까 코스코 스토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 요금으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객이 락인 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돈을 나중에 따라서 쉽게 벌어지는 거죠. 좋은 기업이에요.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쿠팡을 투자하려는 또는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도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패밀리 비즈니스. 지금은 대부분 쿠팡이 여러분들이 쿠팡닷컴 아니면 쿠팡 앱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뭐 이런 걸로 쿠팡이 먹고 사는데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게 쿠팡 와우 회원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쿠팡 멤버십 이미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브랜드가 이런 행위도 해요. 이런 사업도 해요 하면서 쿠팡 프레쉬. 그래서 이 공산품이 아닌 식자재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고 있죠.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동영상 공급하고 있죠. 쿠팡 이츠. 배민이 하는 이 음식 배달도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장하기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고 두 번째 모멘텀은 대만 진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아마존이 잘 된 거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아마존을 따라 하거나 아마존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마존이 다 아도치고 있어가지고 돈 잘 벌어. 근데 그렇지 못한 몇몇 지역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또 하나가 대만이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지금 쿠팡이 또 쉽게 돈을 버는 그 전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 막 거대하게 짓고 소비자 쿠폰 뿌려서 들어오게 하고 이길 배송 막 당일 배송 해주면서 만족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마존 스토리와 코스코 스토리로 단단한 회사 거기에다가 패밀리 비즈니스로의 확장, 대만 진출로의 모멘텀 이런 게 있어서 쿠팡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도 원래는 배민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제가 완전 집돌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었죠. 집돌이라서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데 그 배민을 주로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쿠팡 이츠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 배민 배달이 너무 느려. 안 와. 음식은 다 조리가 됐다는데 배달 라이더를 잡는 게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막 다 식어서 오고 그 약속한 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 지나면 뭐 쿠폰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달 제가 시킬 때 처음에 보는 거 있잖아요. 몇 분 예상 배달 시간 예를 들면 30분 써 있어. 실제로 30분? 그럼 그때면 밥 먹으면 좋겠다. 딱 주문 누르잖아. 그러면은 결제되는 순간 예상 배달 시간이 40에서 50분 이렇게 써. 그리고 40에서 50분이 가까워지는 동안 약속한 시간은 사실 1시간이에요. 여기까지 늦으면 저희가 보상해드려 이래. 1시간 늦어. 근데 무조건 늦죠 요새. 그러니까 나는 30분 후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배가 고픈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도 뭐 내 돈 내고 근데 결국 왔어. 짜증나서 왔는데 음식 다 식어 있어.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도 많이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배민보다 쿠팡 이츠가 저희 동네에 훨씬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바꿨어. 근데 너무 빨리 와. 30분 예상 배달 시간 찍힌 상태에서 결제 누르잖아요. 그럼 한 25분이면 와. 뭐 뒤에 늘어지거나 뭐 약속이 어겨지거나 이런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죠. 와 쿠팡 이츠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쿠팡 이츠는 쿠팡에서
여기서 돈 벌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라이더들한테 배달 기사들한테 돈을 많이 줘. 음식점들한테도 많은 페이버를 줘. 왜? 쿠팡 회원들을 쿠팡 이츠 회원들한테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만족도를 일단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엔 모르겠고 일단 만족도를 줘. 그 다음에 가격 올리겠지 나중에 언제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해줘. 근데 배민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족인데 배민은 운영하는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의 상장 회사입니다.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배달 음식 하는 앱, 그다음 사이트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다 M&A에서 큰 회사예요. 근데 1등은 잘 안 팔잖아. 그 나라 1등, 뭐 미국 1등, 뭐 중국 1등 이런 회사가 굳이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회사 팔 필요가 없지.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2, 3등을 주로 샀어. 근데 여러분들 앱이나 사이트 뭐 이런 이커머스 이런 거는 1등이 다 독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유일하게 1등을 인수한 케이스가 한국 배민인 거야.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이 기업 집단 안에서 돈을 버는 놈이 배민밖에 없고 배민이 만약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이 회사 끝나. 망해. 거의 상장 폐지야. 그러니까 배민 어떻게 해야 돼? 라이더 쪼아야 되지. 음식점 쪼아야 되지. 쿠폰 많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라이더가 이제 눈치를 채고 배민 배달? 이거 돈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콜을 안 잡아. 쿠팡이치 이거 콜 잡아야지. 왜냐면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만족도가 배민은 내려가고 저처럼 쿠팡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쿠팡을 평생 안 쓰다가 이번에 저는 쿠팡 사이트는 아직도 안 쓰는데 쿠팡 이치로 내가 배고프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참 얘네들이 장사 잘한다. 기업 지배 구조나 이런 스트럭처를 사업 구조를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문을 할 때마다 뭐가 뜨냐면 뭐 배달비 4,000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놓고는 띵동 하면서 지금 쿠팡 와우 가입하면 무료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돈보다는 가치관을 좀 더 중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쿠팡 와우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경제적으로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도 배달을 두세 번은 시켜. 한 달에 10번 시킨다고 봅시다. 10번 시키면 배달비가 몇만 원이야. 한 4, 5만 원 나와. 근데 쿠팡 와우 하면은 7천 원만 내면 3만 원 아끼는 거거든. 그럼 쿠팡 와우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럼 가입했잖아? 가입하면 내가 보통 네이버 이마트에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가입한 김에 무료 반품 2길 배송되는 쿠팡에서 하자. 심지어는 쿠팡이 이커머스 최대 자이언트니까 구매력이 좋아서 물건도 싸게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은 회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쿠팡 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시각의 마지막 그러면 지금 주가는 싼 건가? 지금 쿠팡 투자해도 되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마시고 이럴 동안에는 좋아요 누르라는 그런 시간이니까 신나게 한 번씩만 또는 세 번씩만 다섯 번씩만 홀수로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쿠팡 좋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야 되냐? 지금 싼 거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경쟁 플랫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쿠팡을 대체할 만한 7,000원으로 한 달에 7,000원으로 나한테 그런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이커머스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30%밖에 안 빠졌어. 30% 밖에? 이런 큰 기업이? 근데 그 전에 쿠팡이 쌌냐 비쌌냐를 봐야 되거든요. 쿠팡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마존 스토리랑 코스코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미국 투자자 다 알아. 한국 사람들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PER 높아? PBR 높아? 알겠어. 근데 얘네 아마존처럼 될 거잖아. 얘네 코스트코처럼 될 거잖아. 해서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 30% 떨어진 거는 아직 저는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30%밖에 안 빠졌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미국에서 열심히 홍보 활동 그리고 IR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투자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투자자시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국 출신 김범석입니다. 범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에요. 조금만 눈 딱 감고 기다리면 걔네들 개돼지처럼 이거 금방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게 뻔해. 그러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사람들이 쿠팡을 주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투자자가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잖아. 근데 아마존처럼 코스트코처럼 좋아했어.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가는 별로 안 내렸어.
그러면 얼만큼 내려야 또는 어떤 상황이 돼야 이 회사가 저평가되는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하려면 실제로 8%가 아니고 정말 한 30%이 정도의 탈팡이 벌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해지해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김범석이 뭐 IR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미국 투자자들 데이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쿠팡에 가입을 몇 명 했냐, 하루에 접속을 몇 명 했냐, 뭐 거래 대금이 얼마, 이거 엄청 봐. 한국 사람들이랑 비교, 한국 사람들은 주담한테 막 물어보는 편인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전 세계를 투자하고 미국만 투자하더라도 이 지리적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데이터로 많이 보더라고요. 신용카드 판매 뭐 이런 거 많이 봐. 어저께도 제가 미국 투자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신용카드 데이터부터 보여주더라고. 이러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보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미국 투자자도 아씨 이거 내가 굳이 먼 나라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까지 내가 봐야 돼? 60조? 큰 회사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수백 조 정도 큰 대학 큰 회사니까 이거 중소형조 팔아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유지가 되냐 안 되냐는 몰라. 저는 몰라. 그건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저는 현재까지로는 경쟁 플랫폼이 없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탈팡을 했을 때 7,000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체감하게 되면 아씨 나 쿠팡 해야 되겠다 하면은 쿠팡이 이길 것이고 의외로 네이버도 괜찮네 이마트도 괜찮네 뭐 G마켓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갈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내리려면 실제로 의미 있는 탈팡이 벌어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쿠팡 탈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을 볼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의외로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사실은 이 쿠팡 주가의 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 진보 정권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쿠팡 같은 회사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 해. 그러면 국민의힘, 보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당도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뭐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얘네를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얘네를 막 회초리를 때려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국회의원 잘한다. 우리 당 잘한다. 근데 만약 활짝 끼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곧 돌아오는 지방선거 이런 데서 지지율이 엄청 떨어질 거야. 김범석한테 돈 받았네. 대기업만 신경 쓰네. 미국 애들 똥꼬만 빨아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 당에서 이거를 집중 포화를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 왜 시작을 못해? 청문회 불러서 김범석을 조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자기만 인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김범석이 안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 몽둥이를 치는 모습을 이제 보일 거란 말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여기서는 완전 뇌피셜인데 제가 그래도 뇌피셜 자주 맞추는 거 아시죠? 제 뇌피셜인데 영업 중단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적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영업 중단 받잖아요. 영업 중단이 뭐야? SKT 쓰는 사람 핸드폰 쓰지 마? 이거 큰일 나지. 뭐 했어요? 신규 가입하지 마. 그러니까 운영 중단이 아니잖아. 영업, 물건 파는 거, 새로 뭔가 하는 걸 하지 마. 근데 쿠팡에 지금 와우 회원이 1,500만 명인데 전 국민이 이미 회원인데 신규 영업 중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영업 중단, 판매 중단, 운영 중단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못 할 거야. 핸드폰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나. 그러면 쿠팡을 못 쓰게 하면 사람들도 난리 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은 이마트 써. 소비자들 뭐 네이버 쇼핑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이 큰일 나요. 소상공인들이 내가 쿠팡에 물건 올려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는 거 중단 이렇게 해버리면 김범석도 눈물 나지만 소상공인 눈엔 피눈물 나. 그러니까 이건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제 생각엔 이런 거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길 배송이나 새벽 배송 중단 금지 이런 거 할 거예요. 명분은 너네 있잖아 물류센터 가보니까 노동자 인권을 너무 보호 안 하는 것 같아. 요거를 명분 삼아서 너네 내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 조사하는 동안에는 물류센터 멈춰. 그러니까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쿠팡 와우 회원 입장에서는 나는 당일 배송 때문에 한 건데 새벽 배송 때문에 가입한 건데 하게 되면 7,000원이 아까워지겠지. 어차피 네이버에서 하나 이마트에서 하나 쿠팡에서 하나 배송이나 반품이 똑같아지면 사람들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김범석을 때려야 국회의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소상공인들이 쿠팡에서 물건 팔 때 수수료 낮춰. 수수료 많이 받아봐.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매출채권, 물건 판매 대금 회수하는 거 빨리 줘. 왜 니네가 이거 3개월, 6개월씩 갖고 있으면서 이자 장사해? 이거 빨리 당일날
그대로 줘. 판매하자마자. 너는 이자 장사하지 마. 또는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 이거 무이자로 빌려줘. 금리 인하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행정지도가 나가게 되면 쿠팡의 이익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이 어떻게 돼요? 돈 쪼들리잖아. 돈이 쪼들리면 소비자한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좋게 해줄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무료 반품은 뭐 10만 원 이상만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쿠팡 이츠 무료 배달은 안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걔네 이 급소를 딱 때리는 순간, 돈 버는 급소를 때리는 순간 이렇게 되면 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 플랫폼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쿠팡 와우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두 달 테스트를 해봐. 지금. 왜냐면 제가 쿠팡을 탈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벌라는 얘기잖아. 근데 두 달 탈퇴해보고 필요하네 그럼 쿠팡 다시 쓰면 돼. 그러고 쿠팡 주식도 사면 돼. 그죠? 근데 두 달 끊었어. 두 달 끊었는데 쿠팡 필요 없어. 그럼 쿠팡 주식 당연히 안 사도 되고 필요 없으면 내가 그때 뭐 네이버를 쓰든 마켓컬리를 쓰면 되잖아. 그죠? 쿠팡에 종속될 필요가 없었네. 이거 매달 8,000원 아까웠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꽃놀이패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직은 기회?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사면 위험하다. 지금 사면 먹어봐야 조금밖에 못 먹고 충분히 내려갈 만한 여지가 있을 건데 내려갔을 때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보는 타이밍이 됐으면 좋겠고